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흘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맨하탄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연방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발표에 이어 USCIS가 17일 I-485 접수 차트를 발표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습니다. 미국의 세탁기를 수출해온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과 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부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지 16년 만입니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120만 대까지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 관세는 각각 2%포인트와 5%포인트씩 줄어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리기 닷새 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시사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은 2.5기가와트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첫 해에 30%, 이듬해부터는 각각 5%포인트씩 줄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흘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2.95포인트 상승한 26,214.67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22.67포인트 오른 2,832.9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1.65포인트 오른 7,408.03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셧다운 상황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오전부터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 다우지수도 보합권에서 등락하면서 셧다운 이슈의 무덤덤한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 공화민주양당의 셧다운 종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을 억눌렀던 악재가 해소되며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맨하탄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비 웨프린 뉴욕주 하원의원과 베리 그로덴칙 뉴욕시의원은 21일 퀸즈보로 브릿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혼잡세 부과 정책 추진을 강력 반대했습니다. 웨프린 의원은 혼잡세 부과는 명백히 불공평한 정책으로 특히 맨하탄 외 보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특히 맨하탄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지사실 산하 특별위원회 픽스 NYC가 지난 19일 발표한 혼잡세 방안은 뉴욕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이번 혼잡세 부과 방안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주말 동안 맞불 시위를 통해 조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혼잡세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지하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맨하탄의 지옥 같은 교통체증과 지하철 시스템 모두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지진과 쓰나미 경보로 한때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23일 새벽 12시 32분경에 알래스카주 알래스카만 코디액 섬에서 남동쪽으로 17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약 1시간 후에는 쓰나미 경보센터가 알래스카 남동부와 알래스카 반도로부터 서쪽으로 뻗어나간 호상 열도인 알류샨 열도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도 쓰나미 경보가 잇따랐습니다. 호놀룰루 비상관리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하와이 섬들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가 이후 해제되었습니다. 코디액 섬에서 배를 타고 있던 너세니얼 무어 씨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서 내려 피신했으며 온 마을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리지에 사는 헤더 랜드 씨는 이제껏 경험해본 지진 중에 가장 길게 지속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번 지진은 일본에서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하고 거의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 뉴욕주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2018에서 2019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주 보건국의 연구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주 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비교적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쿠오모 주지사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라는 전국적인 추세에 뉴욕주도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주지사가 이처럼 한 걸음 물러선 것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추가적 세금 수입이 적지 않은 데다 인근의 주 대부분들이 합법화했거나 합법화가 진행 중이어서 뉴욕주만 불법으로 두는 것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현재 연 44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주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할 경우 이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세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인은행들은 데빗카드와 크레딧카드 관련 업무를 비자 또는 마스터 등 외주 크레딧카드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시간 외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데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불편을 호소하는 한인 고객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한인은행 고객은 카드 개설은 한국어로 할 수 있는데 분실, 도난 신고는 왜 영어로 하게 해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은행 관계자는 한인은행 대부분이 은행 규모상 자체 서비스 제공은 어렵고 외주업체에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영업시간 외에 분실 신고를 하는 경우엔 협력사인 비자, 마스터사 직원과 통화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되며 미국 대사관이 임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지 소굴로 지칭한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알려진 IT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커지면서 IT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IT의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지난 18일 시작된 시위는 애초 규모가 100명 수준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22일 1,000명으로 규모가 커진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으로 행진하자 결국 미 대사관도 임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돌을 던지는 과격 양상을 보였고 경찰도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이민 문제를 논의하다 IT와 아프리카 국가를 거지 소굴로 지칭했다고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를 즉각 부인했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우리는 거지 소굴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미국 정부가 IT를 임시 노동 비자 발급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서도 항의했습니다.
지난 2010년 IT 대지진 피해로 임시보호지휘 TPS 자격을 얻어 미국에서 살아온 IT 난민 6만 명은 작년 11월 미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내년 5월까지인 유예기간 내에 합법적 체류 자격을 못 얻으면 6월부터 이들은 모두 추방됩니다. 한편 지난 주말 뉴욕에서도 수백 명의 IT 출신 미국인과 IT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한 트럼프 타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지난 15일 연방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발표에 이어 USCIS가 17일 I-485 접수 차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민당국이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실제 I-485 접수를 허용하는 우선일자를 사전 예고하는 I-485 차트는 매월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와는 별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날 USCIS가 공개한 2월 I-485 접수 차트의 우선일자는 국무부가 앞서 발표한 2월 영주권 문호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일자와 동일했습니다. 가족 이민은 1순위는 2012년 1월 1일, 2A 순위는 2016년 11월 1일, 2B 순위는 2011년 9월 1일, 3순위는 2005년 12월 1일,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로 영주권 문호의 사전 접수 우선일자와 동일합니다. 이 우선일자 이내에 들어있는 이민 대기자에게만 I-485 접수가 허용됩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에서 22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금지하면서 큰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특히 평소 레오니아를 거쳐 팰리세이즈 파크나 포트리 등지로 향하던 한인 운전자들은 진입금지 조치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레오니아 타운 정부는 22일부터 타운 내 60여 로컬 도로에서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9시 사이 비거주자 차량 진입 통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레오니아 경찰은 시행 첫 2주간은 구두 경고만 하지만 이후부터는 비거주자 진입 조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시 $200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용식 전 레오니아 시의원은 4번이나 80번 도로 이용자가 레오니아를 진입하거나 또는 레오니아를 거쳐 다른 한인타운으로 가려면 통행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브로드, 그랜드 애비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이 한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공도로 진입 자체를 막은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운전자들의 법정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현이 한국 테니스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대들보 정현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전 세계 1위 노박 조코비치를 3시간 21분간의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정현은 우상이었던 조코비치와의 대결만으로도 영광이었는데 그 우상을 꺾고 8강에 오르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극단적인 수세에서 기묘한 폼으로 공을 받아쳐 공격으로 바꾸는 모습은 전성기의 조코비치를 보는 것 같았다. 조코비치로서는 마치 거울을 보고 테니스를 하는 것 같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에서 5살에 이민 온 한 의사가 고등학교 시절의 경범 전과 때문에 체포, 투옥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시간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미 이민 당국은 최근 43세의 루카즈 니스 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수감했습니다. 미시간주의 칼라마주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니스 씨는 합법적인 이민자입니다. 니스 씨는 고등학교 시절 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 도난당한 물품 수령 등 2건의 경범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민 당국은 정확한 체포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언론은 니스 씨가 이 같은 전과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스 씨의 여동생은 오빠는 1979년 의사인 부모님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며 사춘기에 저지른 경범죄로 합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은 비정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씨 아내인 레이첼 리스 씨도 남편은 탁월한 의사이며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가장이었다며 남편을 석방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포트리 한인 상권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풍림 연회장과 플러싱의 낙원잔치집이 최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두 업소를 운영하던 하은희 씨는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해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리 상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풍림연회장은 지난주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22일 현재 풍림연회장 입구는 잠겨 있고 정문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안내문만 부착돼 있습니다. 플러싱 낙원잔치집 역시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들 업소를 운영하던 하은희 씨는 지난 18일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하 씨는 본인의 채무액을 100만에서 1000만 달러 사이로 기재했고 현재 보유 자산을 5만 달러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채권자는 한인은행 여러 곳을 비롯해 30여 개인 및 기업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업 중단 이유는 경영난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하 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타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2월 13일부터 15주 과정으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인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 고급, 컴퓨터, 재봉, 영어 등 다양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영어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1시 25분에 진행되고 오전 11시 35분부터는 회화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이 밖에 자세한 수업 일정은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권익보호단체 파트너십 포 에듀케이셔널 저스티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뉴욕주 자격미달 교사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해고 조치 심의 결과들을 분석한 결과 60%에 가까운 인원이 해임 아래 단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부실한 징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시의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가했고 음담패설을 한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45일간 정직 처분을 받고 2016년 현재 연간 8만 달러가 넘는 급여를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는 2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8년 정기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17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경은 수석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 당선자는 오는 28일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내일인의 밤 행사에서 제17대 회장에 취임합니다. 미주 지역 한인 교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회와 밀접한 한인 이민사회 특성상 인구 구성, 분포 등의 흐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교회는 현재 4,454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연방 센서스가 최근 공개한 아시안 인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한인 323명당 1개꼴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미주 지역 전체 한인 교회는 30.8%가 캘리포니아에 편중돼 있고 이어 뉴욕이 10.3%, 뉴저지가 5.9%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년 만에 뉴저지의 권력이 교체됐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에 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8년 만에 네, 연임을 했죠. 4년 임기. 56번째 뉴저지 주지사 16일 취임했죠. 네, 굉장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5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아메리카 합중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주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주지사가 8년 만에 바뀌었어요. 공화당 주지사가 민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죠. 네, 필 머피 주지사, 아마 이 포커스에서 우리가 선거 때에 후보 소개할 때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그 뉴저지 주에 있는 한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은 이분이 57년생입니다. 네. 60막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번에 크리스티 주지사는 굉장히 좀 무서운, 좀 사나운 이런 이미지였는데 필 머피 신임 뉴저지 주지사는 신사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버드 출신이고 유펜 MBA 하고 나서 골드만삭스에서 한 20년 이상 일했죠. 네. 재정 전문가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서 민주당 쪽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 전국민주당위원회의 그 재정 책임자로도 한 3년 일했죠. 그런 덕분에 오바마 캠프에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 되고서 이분을 독일 대사로 임명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인가 주 독일 미국 대사를 지내셨죠. 외교적이고 점잖고 그다음에 아주 소프트하고 뭐 이런 분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 뉴저지 주지사로 출마를 할 결심을 하고서 뉴저지 주에다가 New Way for New Jersey라는 싱크탱크 비슷한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저지를 좋은 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주로 만들려면 뉴저지 주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연구하고 그리고 정책 간의 비교 분석하는 거를 New Way for New Jersey라는 싱크탱크 비영리 기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또 연구도 하고 그런 준비된 분이죠. 이분이 지난 선거에 당선돼서 이제 8년 만에 뉴저지의 주지사가 바뀌는 거죠. 네. 우리 그래서 이전에는 잘 안 맞았습니다. 사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소수계들, 특히 서민들한테 잘 안 맞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임기 시작하는 필 머피 신임 뉴저지 주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특히 서민들로부터는 큰 기대를 이제 안고서 출발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럼 또 8년 공화당 집권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어떤 걸까요? 공화당 민주당이 정책이 워낙 이 극과 극이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바뀔 거예요.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는 조세 정책에 세금 관련해서죠. 이 필머피 주지사는 고소득자로부터 그 세수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다음에 서민들 비즈니스 크게 하는 데서도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지원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장. 네. 두 번째는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서 8불 20 몇 전인가 그래요. 네, 이제 네.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제일 낮은 주 중에 하나죠. 뉴욕은 13불 거의 됩니다. 네. 뉴욕, 뉴저지 강한한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필머피 주지사 앞으로 13불 선까지 최저임금을 8불 30선에서 13불, 14불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거죠. 네. 이거는 노동자들, 특히 저소득 임금자들을 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바뀐 게 큰 차이가 나죠. 이민 정책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연방 검사.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가 잘못하는 게 있나 이 찾아내고 벌 주고 이런 게 몸에 뱉던 분이 주지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빡빡했었죠. 네. 필머피 주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고 보호하고 함께 가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스트레이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들한테 내 책임지겠습니다. 운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체자들 운전면허 허용하겠다 이런 공약 했죠. 네. 그다음에 교육도 공교육을 훨씬 더 강화시킬 거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들은 많이 시켜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공교육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이 교사들에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아마 그래서 뉴저지 주 교육 교사 노조가 크리스티 주지사하고서는 아이 상극이었어요.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반 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8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주지사는 서민들이 의존하는 뉴저지 공교육의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이 있고 정말로 많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신임 뉴저지 주지사에게 우리 한인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우리 한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필 머피 주지사가 이제 재정 전문가라는 부분 큰 회사에서 있지만은 그래도 자영업에 중요한 거를 알아요. 그리고 선거 때 보니까 좀 영세한 비즈니스, 네. 중산층 규모보다 낮은 규모의 작은 비즈니스 하는 부분들에서 서치를 많이 하고 공약이 많았습니다. 한인 사회의 자영업이 크게 두 가지가 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게 세탁업하고 영세 자영업입니다. 네일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이 네일 가게 있죠. 이 두 가지 비즈니스 현안을 디테일하게 많이 분석하고
좀 해가지고 상권을 보호하고 소상인들의 이익되는 측면을 많이 목소리를 내면은 크리스티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다가 네. 베네핏이 생길 거다. 이건 저는 거의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뉴저지 북쪽에 밀집되어 있고 이 서쪽으로 다 가는 데 있는 한인 드라이 클리너들, 네. 예,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어려움이나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훨씬 더 그 현실적으로 비즈니스 위주로다가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기회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동석 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월 23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